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한때 잉글랜드를 대표할 수비 제목이란 호평을 받았지만 잦은 부상으로 결국 실패해버린 퍼기의 마지막 유산, 걸레 수비 필 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필 존스는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 넘치는 파이터형 수비수로 센터백뿐만 아니라 수미 사이드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수비 자원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국적의 잉글랜드스러운 외모, 포기하지 않는 잉글랜드 정신까지 그의 이미지는 잉글랜드란 이미지와 정말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언젠가 잉글랜드를 대표할 수비수로 성장할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자, 필 존스는 블랙번 유소년 팀에서 성장하여 2009년 이곳에서 프로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블랙번의 주전 수비수로 뛰고 수미로도 뛰는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한참 잠재성을 발휘하던 시기에 오른쪽 무릎에 심각한 반월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긴 재활 끝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기량을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이 부상은 긴 후유증을 남기며 커리어 내내 그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필 존스는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2011년 무려 하나 약 275억 원의 맨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맨유는 지난 10-11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패한 뒤 대대적인 팀 리빌딩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퍼거슨 감독은 유망주 바란과 필 존스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같은 포텐이라면 홈그로운 이점이 있는 필 존스를 데려오자 라는 생각으로 그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맨유의 여름 이적 시장 첫 영입이었으며 퍼거슨 감독은 그를 영입하면서 맨유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입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지게 되는데 과거 맨유와 블랙번의 경기에서 18살밖에 되지 않은 필 존스가 자신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선배,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이기도 한 살가도를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퍼디난드 긱스, 루니와 같은 선수가 있는 맨유의 드레싱룸에 들어와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데요. 그렇게 그를 계속 눈여겨보게 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나가자 잠재성을 높게 사 퍼디난드의 후계자로 그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걸맞게 필 존스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맨유의 주축 수비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마침내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필 존스는 수미로 출전하여 사비 부스케츠, 사비 알론소 중원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스페인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19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가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자 잉글랜드의 카펠로 감독은 그를 이탈리아의 레전드 수비수인 프랑코 바레시에 비유하며 극찬을 했는데요. 이렇듯 엄청난 포텐을 보여준 필 존스는 데뷔 시즌에 리그 29경기 1골 3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스쿼드 운영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땐 수미로도 뛰는 멀티플레이어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마치 팀을 떠난 존 오셔를 다시 데려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금씩 유리몸의 기질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2-13 시즌엔 연달은 부상으로 12월서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후반기엔 온전히 경기에 나와 퍼기의 마지막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탤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2014년에 바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야 필 존스는 마침내 자신의 주 포지션인 센터백 자리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날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독일의 월드컵 우승주역인 훈멜스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 존스가 항상 부상이란 리스크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프리시즌을 앞두고 3번의 잔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어 바날 감독은 수비 보강을 필수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서부터 우드워드 부회장은 22살밖에 되지 않은 존스의 몸 상태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그의 영입 요구를 처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과 달리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그는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스팀에서 올라온 맥네어와 블랙캣이 그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12월에 복귀하여 주전 자리를 되찾고 에반스, 스몰링과 발을 맞추며 맨유의 수비진을 다시 안정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필 존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수비 명장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리그 37라운드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을 두고 벌인 아스날과의 시즌 막바지 경기에서 그는 박스 주변에서 지루와의 경합에서 넘어진 후 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 이를 머리로 걷어내는 투지 넘치는 걸레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여러 하이라이트에 나오고 있으며 필 존스를 대표하는 수비 장면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의 헌신적인 수비가 아니었다면 실점을 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수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유는 아스날과 비겼고 리그 마지막 상대인 헐시티와도 비기면서 리그 4위를 기록,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필 존스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습니다. 15-16 시즌의 부상으로 리그 10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이후에는 매 시즌마다 여러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러 실수들도 저지르며 팬들을 경악해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18년 12월에 들어 솔샤르가 급히 맨유의 소방수로 부임하고 존스는 꾸준히 선발 기용되어 한동안 린델로프와 함께 팀의 무패를 이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보인 최정상 컨디션은 물론 다양한 자리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솔샤르 감독은 곧바로 그와 무려 4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섣부른 선택이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필 존스는 또다시 부상이 도지며 정말 오랜 기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전부터 SNS를 끊었던 터라 팬들은 그의 근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팀 동료였던 퍼디난드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1군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팀을 떠나지 않는 필 존스를 향해 시간 낭비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오히려 청소년 팀에서 어린 선수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21-22 시즌에 들어서 마침내 필 존스는 길었던 재활 끝에 훈련 세션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데까지 이르르며 오랜만에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매치핏을 맞추기 위해 U23팀에서 실전 감각을 키웠는데요. 그러다가 2022년 1월 그는 깜짝 선발 출전하며 712일, 약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랄프 랑닉 감독은 필 존스가 훈련장에서 보인 열정과 헌신, 노력들에 크게 감명을 받아 그를 선발로 세웠다고 하죠. 그의 갑작스러운 선발 출전 소식에 많은 팬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필 존스는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는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의 공격을 여러 번 저지했으며 상대와의 경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아쉽게도 경기는 1대0 한 점 차로 패배했지만 경기 후 필 존스만큼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랄프 랑닉 감독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경기에 나섰던 것처럼 뛰었다며 2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느낀 필 존스는 경기 후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때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밝히며 이 당시 최고의 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행복한 시간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그의 기용은 맥과이어의 부상과 에릭 바이의 네이션스컵 사출로 인한 공백을 잠깐 메우기 위함에 불과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즌 막판 3경기를 더 뛰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후에 테나우 체제에 들어서 필 존스는 아예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며 훈련조차 참여하지 못했고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맨유 구단은 사실상 잉여 자원인 그에게 임대나 이적을 권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임대 제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보르도가 급히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구단 간의 합의는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필 존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팬들은 그동안 그에게 참아왔던 분노를 하나둘씩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전 정신도 없고 주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경기에 뛸 생각도 없는 그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거 바란이 맨유에 영입될 당시 등번호 4번을 양보해달란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도 다시 회자되며 필 존스는 팬들에게서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소속팀 맨유와 뉴캐슬이 EFL컵 결승전을 치를 때 스카이스포츠 채널의 해설위원으로 나왔을 정도였죠. 필 존스는 동료들이 우승을 거두고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씁쓸히 지켜보며 홀로 축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승은 만인에게 맨유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전하며 맨유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구단은 필 존스와 1년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며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12년 만에 맨유의 유니폼을 벗게 되었는데요. 그는 맨유에 12년간 있었지만 각종 부상으로 인해 전체 229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은 햄스트링서부터 골반, 무릎, 발가락,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 무려 39차례나 당했으며 총 1129일이나 팀에서 입탈해 있었죠. 추가적으로 맨유에 있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제외하고 웬만한 메이저 대회 트로피는 모두 들어올리긴 했습니다. 현재 필 존스는 PFA 비즈니스 스쿨에서 감독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은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외신에 따르면 아직 은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그 행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필 존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